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은 부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예전에 리뷰를 했는데 내용이 좋아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국부론을 읽다 보면은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직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백정, 여관, 술집 이런 곳이 돈을 많이 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그 집장촌이라고 하죠. 범죄하고 타락한 도시, 뭐 예를 들면 청량리 588 그리고 용산 텍사스촌 이런 불법이 난무하고 안 좋은 동네 있죠. 근데 이런 곳의 아파트를 경매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서 이곳이 재개발되고 재건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평짜리 아파트를 2억 1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된다고 하니까 7억이 됐대요. 그리고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됐다고 해요. 지금은 이 아파트가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부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제적인 애덤 스미스가 쓴 책이지만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 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비결을 부의 인문학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밀은 남과 다른 해석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생겼는데 누구는 그냥 불평하는 한마디로 끝나요. 근데 누구는 계란값이 올랐다. 이거 식료품값이 올랐네. 안 좋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계란값이 올랐다. 우유값이 올랐다.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는 건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해석하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 능력을 키워야만이 그것에 투자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부의 인문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가짜 돈인 화폐를 모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돈인 리얼머니를 보유해야 된다. 이게 뭘까요? 이게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얘기하는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가상화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모으더라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은 기업이 일함으로 인하여서 주식이 점점 성장하죠. 네, 삼성전자 옛날에 몇만 원 하던 게 25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액면 분할해가지고 5만 원 돼서 다시 1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이걸 가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크, 가짜 돈이라고 하는 거고 진짜 돈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가 진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부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 부의 인문학 브라운스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제목이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보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진보 얘기하잖아요. 근데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이 정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죠. 보시면은 그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그 경제학 박사가 있는데 케인스라는 사람 들어봤죠? 케인스라는 사람은 양적 완화를 늘려가지고 돈을 찍어내가지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케인즈 이론이에요. 근데 이 밀턴 프리드먼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것으로 가능하다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찍어내더라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FED 그 연방준비위원회 그 의장께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테이퍼링을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위축받고 여러 시장이 위축을 받거든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 양적인 거를 증가시키는 거는 이 프리티머니 얘기했던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놓더라도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이 시장 경제는 망친다는 게 프리드먼의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녀들한테 제일 쉬운 말이 뭐예요? 핸드폰 하지 마. 공부해. 들어가. 책 봐. 이런 말은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라도 공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공부해. 핸드폰 하지 마. 이런 얘기 들으면 공부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공부하기 싫을까요?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간섭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도 그렇고 주택 경기도 그렇고 시장은 엉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깨우쳐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부의 인문학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 재밌는 거 있어요. 뭐냐면 그 마오쩌둥 이야기예요. 이제 중국을 이제 처음 이렇게 만든 사람인데 여기 있어요. 참새는 인민의 양식인 곡물을 훔쳐먹는 인민의 적이다. 적패다. 참새를 잡아 죽여라. 그래서 중국인들은 인민들이 참새의 씨를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오쩌둥이 단순한 생각으로 우리가 힘들게 쌓은 곡식을 참새가 먹는 걸 보면서 참새가 적패다.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몰아버려가지고 참새를 다 죽인 거예요. 어떻게 됐게요? 그해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농사는 잘 졌는데 참새가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 벌레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창궐해가지고 이 벌레로 인해서 더 많은 그 겨와 곡식과 이런 것이 다 갉아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판단과 잘못된 그 오너의 경영이 이렇게 참혹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이에크라는 사람을 초대해 가지고 중국 인민이 배부르게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이제 지혜를 모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 농민이 생산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해줘라.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인정해 주니까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또 생산성이 높아지게 됐죠. 그러면서 정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참새를 다 죽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전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재밌는 얘기가 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재밌는 게 슈퍼스타 도시 전성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라는 소제목인데 뉴욕의 소호 아파트 하나가 뉴욕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요. 라스베가스에서 18채의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디토리트 시에서는 29채를 살 수 있고요. 멤피스에서는 38채를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저기 보면은 톨레토에는 50채의 아파트를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 주에 있는 70채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대전만 보더라도 세종이나 대전에서 32평이 제일 비싼 게 20억 정도 해요. 20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리동이라던가 옥계동이라던가 이쪽에 똑같은 아파트가 1, 2억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지방이나 소도시의 아파트를 대전만 해도 10배 차이가 나는데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50채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 정약용 그 책을 보면은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한양에서 심리를 벗어나지 말고 살으라는 게 있어요. 심리면 5km, 7km밖에 안 돼요. 그만큼 모든 행정의 중심이 한양, 서울에서 집행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먼 데를 벗어나지 말라는 게 정약용 선생님의 자녀를 향한 당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는 점점 도시화가 되고 낙후된 데는 점점 낙후가 된다는 게 이 부의 인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좀 뭐 극단적인 얘기도 있지만 전반적인 얘기가 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재밌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차익지대론이라는 이론인데 이거 조금 어려워요. A는 땅이고 B도 땅이고 C도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A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은 자본가가 4만 원의 이득을 보고 B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은 자본가가 2만 원의 이득을 보고 그리고 C의 땅을 빌려본 농가 자본이 0원의 이득을 봐요. 근데 이게 누가 결론은 그 차익지대론에서 돈을 버는지 아세요? 결론은 땅 주인이 번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땅 주인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건물주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주에 뭐 말도 안 되는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건물주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근로자들보다 근무 시간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득을 2배, 3배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가짜 돈, 페이크, 일반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를 해야만이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자본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이론들을 접하고 우리 또 선후배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그 프랑스 혁명 때 시민들이 그 물가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베스피에르라는 대중의 인기를 많이 얻는 정치가가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이 그 우유값이 폭등을 하자 우유값 상한제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에게 교수형을 청한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값이 지금 우리가 서울우유를 먹는데 보통 뭐 3,000원 이쪽 저쪽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유값이 막 10,000원, 20,000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정 금액을 정해가지고 우유 5,000원 이상 올리면 교수형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유값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까 우유를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우유를 이걸 6,000원, 7,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5,000원밖에 못 파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장사를 하는데 팔면 손해인데 장사를 계속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꾀를 내는 거죠, 꾀를. 그래서 이분은 우유를 파는 대신에 소를 팔게 된 거예요. 네, 젖소를 팔게 되니까 젖소는 솔직히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이걸 육류로 팔게 되고 우유는 공급이 안 되니까 5,000원이 아니라 10,000원, 20,000원이 돼도 우유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서 상한제를 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 상한제를 정하고 어떤 것을 자꾸 정한다는 것이 규제를 한다는 것이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계속적인 편법이 만들어지고 안 좋아지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프리드먼이 얘기했던 정부가 간섭을 하면 할수록 시장 경제는 망친다는 게 정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우유값을 상한제를 정함으로 인해서 소를 팔게 되고 우유값은 폭등한다는 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경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얼마나 이게 엉망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든 이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맞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대중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기 쉽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기 쉽다. 우리의 본능적 직관에 따르면 그래 보이기 때문이다.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도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것도 지식을 쌓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만이 이런 어떤 자본주의 원리도 알고 그 떨어지는 현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를 모으는 것이 지혜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부의 인문학 브라운스톤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세계적인 석학들의 이야기를 실생활로 적용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앞으로도 철인의 TV에서 최대한 좋은 책들을 많이 추천하겠습니다. 김작가 철인의 TV였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